안녕하세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라는 주제로 소개를 드리게 될 클루커스 명재환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여러 기업들은 현재 우리가 어떠한 위협에 처해 있는지, 이와 관련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세계적 시장 분석 기업인 가트너에 따르면 2020년까지 클라우드 침해의 80%는 클라우드 공급자 취약점이 아닌 고객의 구성 오류나 잘못된 자격증명 및 내부자 도용으로 발생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공격자는 손상된 사용자 자격증명이나 인스턴스를 이용하여 기업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액세스하고 무단으로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제어 기능이 없는 기업의 68%가 이러한 침해 사항을 발견하는데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침해 사고는 기업의 고객 데이터 손실이나 브랜드 손상으로 기업의 시장 평판 및 고객 만족도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클라우드 환경을 분석을 해서 위협을 식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는 보안 상태 관리 및 위협 방지를 위한 도구입니다. 클라우드 리소스의 보안 상태를 강화하고 애저, 하이브리드 및 기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실행되는 워크로드를 보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를 줄여서 MDC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MDC는 클라우드 및 온프렘에서 리소스 및 워크로드의 보안을 관리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현재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보안 태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보안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현재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점수를 제시를 해서 사용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된 모든 리소스와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권장사항을 제공하는데요.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권장사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권장사항들은 자동화되어 있어서 수정 버튼만으로 손쉽게 위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소스 및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감지하고 해결합니다. MDC의 향상된 보안 기능을 통해 리소스 및 워크로드에 대한 위협을 감지하는데요. 이러한 경고는 애저 포털에 나타나고 관련 직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 경고가 발생되었는지, 관련 리소스는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위협 사항들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MDC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MDC를 이해하려면 클라우드 보안의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분석 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클라우드 환경을 보호하는 주요 핵심 요소로 CSPM과 CWP 등을 뽑았습니다. 최근 기업의 클라우드 환경은 컨테이너, 서버리스까지 확장되며 하이브리드를 넘어 멀티 클라우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영역에 인프라를 올려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CWP는 워크로드와 컨테이너 취약점 탐지 및 침해 시도를 차단하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플랫폼을 칭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CWP 제품을 사용을 해서 워크로드 보안을 수행하는 것이 보안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CSPM은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다양한 클라우드 구성 요소에서 발생되는 보안 위협을 모니터하고 관리합니다. CSPM 솔루션을 통해 클라우드 리소스 규정 준수 및 구성,
조직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2020년도부터 기존 VM 환경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서버리스 환경으로 전환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플랫폼, 즉 CNSP 플랫폼의 일환으로 통합 연동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보안 공급 업체에서는 CSPM 또는 CWP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둘 다 제공하는 업체들은 드물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MDC는 워크로드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고 내재된 취약점, 구성 오류를 교정하며 계정, 접근 관리와 API 보안까지 통합하는 통합 인프라 보안 관리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애저 플랫폼과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배포가 용이하고 애저 서비스를 통해 자동 프로비저닝 및 보호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MDC의 CSPM과 CWP와 관련된 기능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PM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DC에서는 클라우드 전반에서 현재 보안 사항을 이해하도록 가시성과 보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데요. 처음 접속 시 만나게 되는 개요 대시보드를 통해서 현재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상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안 점수는 CSPM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구독을 누르게 되면 보안 점수가 포함된 권장사항 메뉴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안 점수는 현재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점수를 100분율로 표현을 하며 점수는 60으로 전체 56개 항목 중 34개를 충족하였음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은 보안 문제에 대해 조직의 리소스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위협을 사용자에게 알려줘서 능동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보안 점수 옆에 리소스 상태가 있고요. 하단에는 여러 개의 컨트롤이 있는데 이 중에서 MF의 사용 항목에서는 현재 1개의 구독에서 수요자 권한이 있는 계정에 대해 MFA를 사용하도록 설정함을 제시를 하며 해당 항목을 해결했을 때 18% 점수 상승 효과가 기대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리미네이션 스텝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해당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각각의 항목에 부여된 점수를 토대로 중요한 컨트롤에 대한 우선순위를 둘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모든 권장사항을 수행을 해서 취약사항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 점수가 지정되지 않은 컨트롤에 대해서는 보안 점수를 향상시키지는 않지만 이런 권장사항을 수정하시면 조직의 전반적인 보안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규정준수 메뉴에는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컨트롤인 시큐리티 벤치마크를 통해 조직이 업계 표준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고 조치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를 가이드해 줍니다. 기본 컨트롤인 애저 시큐리티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PCI DSS, CIS 컨트롤, ISO 27001 등 다양한 규정 준수 컨트롤을 사용자 선호에 따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기본 디폴트 컨트롤인 애저 시큐리티 벤치마크이고 현재 44개의 컨트롤 중 31개를 통과를 했으며 이 밖에 CIS 1.3.0에서는 64개의 항목 중 44개를 통과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각각의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현재 미준수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권장사항을 참고를 해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결과는 보고서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 PDF 또는 CSV 형식으로 로컬 PC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DC에서 제공하는 CWP 기능들에 대하여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MDC의 향상된 보안 기능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단에는 클라우드 리소스 및 온프레미스에서 호스팅되는 리소스 범위를 지정을 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서버, 앱 서비스, SQL DB 등 전체 리소스에 대해 보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DC의 워크로드 보호 메뉴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버 세대, 1개의 키볼트, 1개의 스토리지 등이 MDC의 적용 범위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보안 경고 메뉴에서는 심각도 수준이 높음, 중간, 낮음으로 표시된 보안 경고 알림을 타임라인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알림을 선택을 해서 보안 경고 메뉴에서 해당 알림이 어떠한 경고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시간대는 언제고 영향받는 리소스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상된 보안 기능을 통해 고급 보호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가령 Just in Time VM 액세스 메뉴를 선택을 해서 VM에서 사용하는 포트에 대해 NSG 규칙을 적용을 해서 인가된 사용자만 액세스 가능하도록 액세스를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적응형 애플리케이션 제어를 통해 머레어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응형 어플리케이션 제어는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서 안전한 것으로 정의된 어플리케이션 이외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경우 보안 경고를 통해 알려줍니다. 또한 VM 취약성 평가를 통해 가상머신의 취약점이나 SQL 서버형 취약성 평가도 수행을 합니다. 머신에 대한 취약성 평가는 컬리스라는 타사 스캐너로 구동되는 취약성 스캐너가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라이선스나 계정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일 무결성 모니터링 메뉴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수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파일의 이전 상태를 최신 상태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맵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맵은 구독으로 시작하고 모든 VNet에 대한 정보가 표현되며 VNet에 연결된 서브넷 정보도 표현합니다. 여기 지도에 표시된 가상머신은 선을 통해 이러한 리소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MDC의 CSPM, CWP 관련 주요 기능들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MDC에서 발견된 위배된 보안 위협 사항을 대량의 리소스에 신속하게 수정하려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중앙에서 관리되는 보안 및 IT 운영을 갖춘 기업은 MDC에 워크플로우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현을 해서 조직 내 오버헤드 간소화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챕터에서 또 다른 컨설턴트 분을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루커스 컨설턴트 김수지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의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활용한 두 가지 운영 방안들에 대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브루트포스 공격을 자동으로 차단하기와 애저 리소스별 보안 취약점 알림 자동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더 포 클라우드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그 아날리틱스 에이전트는 게스트 운영 체제에서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고 애저, 기타 클라우드에서 공급자 및 온프레미스 머신에서 가상 머신의 워크로드를 수집합니다. VM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로그 아날리틱스 에이전트가 로그 아날리틱스 워크스페이스에 쌓이고 이 데이터들을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여 활용합니다. 윈도우에서는 이 로그 아날리틱스 에이전트를 MMA라고 하고 리눅스에서는 OMS 에이전트라고도 말합니다. 이 플로우들을 실제 VM 내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트포스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일종의 사전화하여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대입을 하여 인증을 통과하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어소로그에서는 사용자 로그인이나
사용자 인증 방법과 같은 시스템 인증 정보가 기록됩니다. VM 내부에서 어소로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인증 실패와 최대 인증 시도를 초과했다는 문구를 통해 이 VM에 브루트포스 공격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로그들은 로그 아날리틱스 에이전트에 의하여 전송이 됩니다. 로그 아날리틱스 워크스페이스에서 시스로그를 통하여 쿼리 시에 VM 내부의 로그들을 로그 아날리틱스 워크스페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받은 알라트를 어떻게 로직앱으로 차단하는지 자동화 과정에 대하여 구성도를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겟 VM 내부에 있는 로그 아날리틱스 에이전트가 로그들을 로그 아날리틱스 워크스페이스에 쌌습니다. 두 번째, 디펜더4 클라우드에서 브루트포스 공격 발생 시에 알랏을 생성합니다. 세 번째, 디펜더4 클라우드의 알람을 로직앱이 트리거합니다. 네 번째는 로직앱 관리 아이디 권한인 기여자 권한으로 NSG의 인바운드 NS 룰을 생성하여 공격하는 IP 주소의 인바운드 트래픽을 거부합니다. 다섯 번째, 로직앱의 이메일 템플릿으로 이메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로직앱이 무엇인지와 로직앱을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직앱은 앱, 데이터, 서비스 및 시스템을 통합하는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실행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입니다. 로직앱을 사용하는 이유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를 작성하여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애저에 의하여 완벽하게 관리가 되므로 솔루션의 호스팅, 크기 조정, 관리, 모니터링, 유지 관리 등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애저 로직앱의 시각적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복잡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환경 및 지역에서 논리앱 배포를 설정 및 자동화할 수 있도록 로직앱을 ARM 템플릿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나리오에서는 ARM 템플릿으로 만든 로직앱을 배포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직앱으로 만든 ARM template을 배포하기에 앞서 ARM 템플릿과 형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RM은 애저 리소스 매니저의 약자로 애저용 배포 및 관리 서비스입니다. ARM은 프로젝트에 대한 인프라 및 구성을 정의하는 JSON 파일입니다. 이 템플릿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형 구문과는 다르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선언적 구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구조의 템플릿에 포함되는 요소는 아래 ARM 템플릿 형식과 같으며, 먼저 스키마는 템플릿의 언어 버전을 설명하는 JSON 스키마 파일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컨텐츠 버전은 템플릿 버전입니다. 다음 API 프로필은 리소스의 종류에 대한 API 버전 컬렉션으로 사용되는 API 버전입니다. 다음 파라미터는 배포를 실행하여 리소스 배포를 사용자 지정할 때 제공되는 값입니다. 다음 베리어블은 템플릿에서 템플릿 언어식을 단순화하는 JSON 조각으로 사용되는 값입니다. 펑션은 템플릿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다음 리소스는 리소스 그룹 또는 구독에 배포되거나 업데이트되는 리소스의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풋은 배포 후에 반환되는 값입니다. 스키마와 컨텐츠 버전, 리소스는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하는 값입니다. 다음은 위에 ARM 템플릿을 활용하여 로직앱을 생성한 후에 템플릿을 배포하고 로직앱을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M 템플릿은 로직앱 플레이북과 오피스 365 및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4 클라우드의 얼럿에 대한 API 연결을 생성합니다.
먼저 블락 브루트 포스 어택이라는 템플릿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블락 브루트 포스 어택을 설정하고 ARM에 미리 작성해 놓은 템플릿을 복사하여 붙여넣겠습니다. 템플릿을 저장하고 원하는 구독에 배포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을 먼저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음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고 플레이북 이름, 즉 로직앱 이름을 설정해 줍니다. 로직앱 이름은 블락 브루트 포스 어택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메일 계정도 입력해 줍니다. 메일 계정을 입력하는 이유는 이 템플릿을 배포한 후에 메일을 보내는 오피스 365의 API 연결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구독에서 로직앱의 기여자 역할을 할당해 주겠습니다. 구독의 IM에서 기여자 역할을 선택하고 기존에 배포해 놓은 로직앱을 선택합니다. 기여자 역할을 할당해 줌으로써 관리되는 아이디를 특정 범위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피스 365를 통하여 공격 발생 시에 알람이 발생되기 때문에 Azure AD에 대한 인증을 위해 API 연결 편집에서 이메일을 인증해 주겠습니다. 이메일 계정을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다음은 워크플로우 자동화 추가입니다. 브루트포스 공격이 발생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 브루트포스 어택이라는 알림이 발생하면 로직앱에 트리거하여 로직앱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설정합니다. 먼저 이름을 설정해 줍니다. 다음 리소스 그룹을 선택해 줍니다. 브루트라는 이름의 보안 경고가 발생했을 때 로직앱이 트리거될 수 있도록 기존에 배포해 놓은 로직앱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은 위에 ARM 템플릿으로 배포한 로직앱의 동작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직앱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서 얼럿이 생성되거나 트리거 되었을 때 실행되며 어태커 IP, 룰 우선순위, 리소스 ID 변수를 선언하고 MDC에서 탐지된 값들을 가져와 얼럿 바디에 파싱합니다. 이때 어드레스가 공백이 아니라면 어태커 IP를 어드레스 값에 넣고 엔티티를 파싱하거나 Azure ID의 값이 공백이 아니라면 리소스 ID를 Azure ID에 넣고 리소스 ID에 파싱합니다. 리소스 ID를 기여자 권한으로 가져오고 Azure VM을 파싱합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변수 설정을 선언하고 기여자 권한으로 가져옵니다. NSG 변수 설정을 선언하고 프라이빗 IP 변수를 선언하고 NSG 룰을 기여자 권한으로 가져옵니다. 다음은 NSG 룰을 파싱하고 존재하는 룰의 우선순위를 초기화합니다. 그 후에 카운터 변수를 설정을 선언합니다. 만약 기존 NSG 규칙이 105까지 있는 경우에 로직앱은 우선순위가 106인 규칙을 만듭니다. 그 후 리소스의 모든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다음으로 이메일 바디를 변수 설정으로 선언하고 값을 할당합니다. 이렇게 할당하게 되면 이 바디 값들이 실제 이메일 전송 시에 이메일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메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로직앱 수행 후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드라 툴로 브루트포스 공격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실행 후에 공격 차단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보안 경고에서 브루트포스 보안 경고가 발생했으므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서 보안 경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경고의 세부 정보와 작업 수행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로직앱에 의하여 공격 발생 시에 NSG 룰을 차단하게 되는데요. VM에 실제 접속을 하여 NSG 룰 차단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규칙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모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데모는 GitHub 코드를 활용하였고 동작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리소스상의 미해결된 보안 문제를 사용자 메일로 보내도록 자동화하였습니다. 먼저 GitHub으로 이동하여 관련 워크플로 소스 코드를 디플로이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의 워크플로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보안 정보 공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디렉토리에서 Notify Security Issue를 선택하고 애저에 디플로이 해줍니다. 자격증명을 통하여 애저에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소스 그룹을 선택하고 테넌트 아이디와 계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정한 리소스에 디플로이가 되고 로직앱에 대한 IAM 설정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먼저 구독으로 이동해서 IAM으로 이동하고 권한을 할당하겠습니다. 추가를 누르고 역할 할당 추가를 클릭하여 독자 권한을 할당하겠습니다. 구성원을 선택하고 Notify Security Issue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 로직앱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API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하여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의 보안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관련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애저 AD 역할 및 관리자로 이동하겠습니다. 애저 AD 역할 및 관리자로 이동하고 이 역할 중에서 디렉터리 쓰기와 읽기 권한자를 할당합니다. 다음으로는 5365 서비스에 API를 연결하겠습니다. 보안 문제를 메일로 전송하기 위해 5365 서비스에 대한 API 권한 부여가 필요합니다. 로직앱에서 Notify Security Issue를 선택하고 API 연결을 선택합니다. 권한 부여, 이메일을 입력하고 권한 부여를 해주겠습니다. 계정을 선택하여 이메일 인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요 탭에서 연결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직앱 동작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HTTP 요청을 수신하는 경우에 해당 로직이 트리거가 됩니다. 이어서 오브젝트 ID, 이메일, 이메일 바디,
리소스 딥 링크 변수 설정을 선언합니다. 그 후에 리소스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어서 이메일에 표현될 정보들의 코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쪽에 샌드 이메일을 보시면 보내는 이메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발송 이메일은 아웃룩을 사용하는 메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위에 보시면 받는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위에 이메일 코드에서 메일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트리거를 실행하여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의 인벤토리 대시보드로 이동하고 사용자가 궁금해하는 리소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DMZ 서버라는 VM에 대한 보안 취약 사항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서버를 선택하고 해당 로직 앱에 선택하여 트리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로직 앱을 선택하고 트리거합니다. 해당 로직 앱의 개요에서 방금 실행한 로직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정상적으로 동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웃룩을 통해 선택한 리소스에 대한 보안 경고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의 상세 사항과 미해결된 권장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해결된 보안 권장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액션 아이템의 링크를 누르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애저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의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 데모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프로세스 단계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이러한 업무 자동화를 계획하여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을 향상시키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명재한 컨설턴트께서 센티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정보 및 이벤트를 관리하는 CIEM 기능과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및 응답 기능인 SOA가 결합된 통합 솔루션입니다. 기업 전반에 걸쳐 지능형 보안 분석 및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해서 공격을 탐지하고 사전 대응을 위한 단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센티넬은 ID, 엔드포인트, 이메일, 클라우드 앱스가 포함된 XDR 솔루션인 마이크로소프트 365 디펜더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와 통합되는데요. 그렇다면 MDC는 센티넬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MDC는 센티넬이 조직 전체에 대한 뷰를 만드는 많은 보안 위협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즉, 위협 탐지 결과를 MDC에서 센티넬로 스트리밍해서 조사, 위협 해결 등 SOC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센티넬과 연결할 수 있고 고객은 방화벽이나 유저, 다양한 리소스에 대해 머신러닝이나 고급 쿼리를 활용해 사전 헌팅 및 위협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센티넬에 대해서는 여러 기능들이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번 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의 데이터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MDC에서 발생하는 보안 경고를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로 스트리밍하는 방안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에서 센티넬을 검색을 해서 처음 액세스하게 되면 보여지는 것이 대시보드입니다. 로고를 검색할 수 있는 일반 탭과 여러 위협 경고들을 식별할 수 있는 위협 관리 탭, 그리고 연동이나 자동화와 관련 구성 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저희는 구성 탭에 데이터 커넥터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커넥터를 선택을 하면 센티넬과 연결 가능한 커넥터 또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를 검색을 해서 커넥터 페이지 열기를 클릭합니다. 보시면 구성 탭이 있는데요. 구독과 현재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여기서 연결을 하면 MDC와 센티넬 두 서비스 간 동기화가 되는 것이죠. 옆에 양방향 동기화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센티넬에서 MDC의 보안 경고가 포함된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경우 이것을 닫으면 MDC에서도 자동으로 닫히도록 양방향 설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센티넬에서 인시던트라는 표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인시던트란 센티넬에서 발생되는 보안 위협을 뜻하는 것으로 인시던트를 사용을 해서 생성부터 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협을 구성하고 조사 및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센티넬의 데이터 커넥터에 연결된 솔루션은 자동으로 인시던트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생성된 모든 경고가 센티넬 작업 영역의 보안 경고 테이블의 원시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된 솔루션이 센티넬의 인시던트를 생성하도록 일련의 설정을 해주셔야 해요. 구성 탭의 분석 메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인시던트 만들기 규칙을 클릭합니다. 인시던트로 표현된 이름을 선택을 하고 상태를 사용으로 선택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로 선택을 하시면 이후부터는 MDC에서 발생되는 위협 정보들이 센티넬에서도 스트리밍 됩니다. 추가적으로 심각도 필터링을 설정하시면 발생되는 경고가 높음 또는 중간 또는 낮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시던트를 만들도록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인시던트는 인시던트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MDC에서 샘플 알럿이라는 이름의 보안 경고가 발생되어 센티넬에서도 인시던트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센티넬과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질문사항이나 더 보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시면 컨설턴트들이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